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이영기의 독일 이야기 TV입니다. 자, 이제 12월도 점점 깊어가는 도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제목이냐 하면은 독일의 새 총리 올라프 숄츠는 어떤 인물인가? 올라프 숄츠는 어떤 인물인가? 지난 12월 8일 그동안 2달 동안 서로 정당 간의 협상 끝에서 최종적으로 올라프 숄츠를 독일 연방의회에서 총리로 절대 다수의 표를 얻고 당선이 됐죠. 올라프 숄츠는 어떤 인물인가요? 사실 이 숄츠 새 총리는 그렇게 세계적으로 잘 알려지질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는 독일에서도 그렇게 특별한 정치인으로 알려지질 않았어요. 저부터도 그 양반이 함부르크, 제가 사는 함부르크 출신이고 제가 사는 알토나 지역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도 되고 또 함부르크의 시장도 역임하고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관계를 갖고 있는 속에서도 그 사람이 특별히 어떤 인물이다 하는 그런 특색이 없었어요. 또 올라프 숄츠는 그 생김기도 그 생김새도 그렇게 뭐 미남형도 아니고 뭔가 좀 천사랑같이 보이면서 우둔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능한 존재처럼 보이기도 했죠. 그 양반에 대한 어디서 무슨 공부를 하고 특별히 무슨 책을 쓰고 그런 것도 거의 없습니다. 과거에 빌리 브란트 경우는 참 총리 시절 그 이전에도 책들을 많이 쓰고 총리를 그만둔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책을 썼어요. 또 그 후임자인 헬무 슈미트는 말할 거 없고 한 달에 하나씩 책을 쓸 정도로 많이 이렇게 썼고 이제 그 후 이제 슈레더가 이어받으면서 슈레더도 그렇게 학문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무엇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특히 이번에 숄츠 경우는 더 그런 이미지가 없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라프 숄츠는 이번에 새로운 독일의 총리가 됐어요.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했길래 총리까지 되었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 양반의 어떤 인물인가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리라 저는 봅니다. 근데 이 올라프 숄츠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제가 애독하는 디벨트 세계신문의 발행인으로 있는 스테판 아우스트는 이 올라프 숄츠를 어떻게 평했냐 하면은 아주 노련한 권력 정치가다 그렇게 평했어요. 노련한 권력 정치가다. 그러고 보니까 이 양반이 1975년 젊은 시절에 입당하면서 그 후 40년 이상, 45년, 46년째 되는 해를 지금 맞을 정도로 긴 정치적인 생활을 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많은 경험을 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회의원도 됐고, 함부르크 시장도 됐고, 슈레더 시절 때는 3인당 총서기 역할도 했고 또 노동부 장관 또 그리고 요 근래까지 앙겔라 메켈 바로 밑에서 재무장관 부총리를 역임한 그만큼 많은 정당 활동을 통해서 정치적인 경력을 쌓은 그야말로 아우스트가 얘기한 노련한 권력 정치가
우리가 결국 우리가 지금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유명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올라프 숄츠의 그 정치 행각의 특색, 이 사람들 관계가 굉장히 원만한 것 같아요. 이 의사소통,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이러면 굉장히 원만한 것 같고,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어떤 내용을 갖고 하든 그 협상 태도에서 굉장히 우리가 본받을 만한 태도를 갖고 있지 않는가. 이 사람의 협상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태도를 세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는 침착함.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우선 침착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중요한 시작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 협상이 진행되는 도중에 그 끈기, 그냥 경솔하게 끝난다던가 아무렇게나 이렇게 해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조용한 가운데 끈기 있게, 침착성과 끈기 있게 쭉 나가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어떤 무엇이 옳다고 생각할 때는 완고함도 같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안펠 이 연정을 하는 가운데서도, 지난 9월 선거를 끝나고 2달 동안을 하는 가운데서 참 녹색당하고도 기본적으로는 다른 입장이고, 또 자민당하고도 물론 더 다른 입장이고, 그런 가운데도 이 세 정당이 결과적으로는 컴프로마이스를 통해서 합의를 보고 숄츠를 갖다가 총리로 임명하게 된 거죠. 이런 가운데도 보면은 침착성과 이 끈기를 갖고 하는 가운데서도 막판에 가서는 자기 주장을 갖다가 관철시키는, 물론 거기에는 양보도 있겠죠. 이분의 경우는 녹색당이다, 자민당이다, 이 3인당 간의 정책 노선에서는 굉장히 서로가 타협하기 힘든 여러 점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협을 한 결과로 총리가 된 거죠. 여기에도 제가 보기에는 올라프 숄츠가 양보할 건 양보를 하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총리가 되겠다 하는 궁극목표는 결과적으로는 지금 성취한 거죠. 그런 태도를 가진 이 사람이 결국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를 하고 또 독일의 새로운 총리가 됐어요. 물론 올라프 숄츠의 경우는, 이분의 경우도 보면은 운이 좋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생활 과정에서 운도 따라야 돼요. 운이 나쁠 경우는 아주 도달할 가능성에서도 하차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운이 좋은 사람은 하차할 그 시점에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포착하잖아요. 운도 따라야 돼요. 이번에 올라프 숄츠는 참 이런 면에서 운도 하나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첫째는 앙겔라 메켈이 스스로 수상직을 16년 만에 그만둔 거죠. 선거를 통해서 진 것이 아니고, 보통 한 정당에서 다른 정당으로 정권 교체가 될 때는 그 상대방 그 정당의 후보자가 질 경우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권 교체가 보통 되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앙겔라 메켈이 16년간을 거치면서 마감을 하고 스스로 선거 전에 나오질 않았어요. 물론 여기에는 기민당 내에서도 또 일반 여론도 있는 가운데서 물론 그만뒀습니다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앙겔라 메켈이 나왔더라면 올라프 숄츠는 제가 보기엔 수상직을 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앙겔라 메켈은 스스로 그만뒀어요. 이 점에서 스스로가 그만두는 가운데서 정권 교체가 잘 이루어졌다고
이 올라프 숄츠는 앙겔라 메켈에게 감사 표시를 하더라고. 이 두 번째는 또 어떤 운이 따랐냐면은 이번에 사실 기민당과 사민당 간에 1.5% 차이밖에 안 돼요. 큰 차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동안 한 달 전만 해도 사민당이 15%밖에 얻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27%. 근데 이번에 기민당의 후보로 나왔던 라셰트가 그 독일급 수해 지역에 가서 그만 활짝 웃는 웃음을 표했어요. 이건 아주 참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범한 거죠. 수십 명이 죽고 모든 건물이 파괴되어 있는 그 수해 지역 가서 어떻게 웃음이 나옵니까? 물론 그 뒤에서 여러 사람과 얘기하는 가운데서 웃음을 가져왔고, 또 특별히 라셰트는 웃음을 잘하는 성격이에요. 조금만 웃어도 웃음이 활짝 웃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오늘날 정치는 TV 정치 아니겠어요? 누가 TV 앞에서 잘 보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 TV 정치에서 특히 레건 그 미국 전 대통령이 많은 효과를 받았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배우 생활을 하면서 이런 그 필름 앞에서는 잘 적용하는, 그래서 많은 혜택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날 모든 정치인들이 이 TV 앞에, TV 이런 저널리스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걸 잘 의식을 해가지고 거기에 잘 조절해야 되는데, 기민당 당수로 나왔던 이 라셰트는 그만 웃음을, 수해 지역에서 웃음을 했기 때문에 그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여하튼 간에 올라프 숄츠는 숄츠대로 그 정치적 좋은 면안을 보이는 가운데서 득을 쌓는 가운데 상대방의 또는 외적 조건에 의해서 운도 좋았다는 그 결과로 이번에 드디어 총리가 됐죠. 자, 앞으로 이 숄츠는 어떤 행보를 앞으로 취할까? 이 새로 총리된 앞으로 독일은 어떤 항해를 할까? 수많은 산적된 문제가 지금 놓여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우선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건가? 우선 당장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또 내년을 앞두고 이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위기 관리를 잘 할까? 또 그러면은 지금 경제적으로 침체된 상태에 있고 인플레이션 조짐이 보이는 이런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이 경제 문제와 환경 보호, 기후 보호 간의 균형을 잘 이루면서 정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어려운 면에 봉착하고 있어요. 또 사실상 이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경제적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풀릴 건가? 이런 어려운 점. 또 대외적인 관계에서 러시아와의 관계.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범까지 하려고 주위에 많은 군대들을 주둔시키고 있는데 이 경우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나토와의 관계 또는 우크라이나가 침공됐을 때 여기에 대한 제재를 어떻게 해야만 될까? 이런 EU 내에서 또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거를 처리할까? 또 중국의 인권 침해 문제, 또 중국의 팽창 정책 이 문제, 이 대만 문제, 이런 관계는 어떻게 앞으로 엮고 나갈까? 앙겔라 메켈은 초창기에는 중국의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 후에는 경제적 관계로 많이 침몰시켰어요. 자, 이랬을 경우에 이것을 그냥 이어받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중국의 인권 문제를 논해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은 이번에 외무장구로 이제 임명된 녹색당의 베아보그는 굉장히 그 가치를 굉장히 원칙적으로 존중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권 보호라든가 이런 침략 행위에 대한 제재라든가
이 소련의 러시아에 의한 가스라인 이 노드스트림 2라던가 여기에 대한 그 제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그런 여성으로서 또 외무장관의 입장으로서 이 베아보크와 이 숄츠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것을 잘 조절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내 정책 이거를 잘 조절해야 할 입장에 있고 그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자기들과 가까운 세계를 어떻게 잘 조절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3인당 내에는 지금 올라프 숄츠를 추대해서 총리는 됐습니다만은 그 3인당 내부의 지금 권력 이런 그 분포 상태를 보면 굉장히 3인당 내에 좌편향적인 그룹이 지금 압도하고 있어요. 이번에 새로 당수된 사스키아 여사도 굉장히 좌편향적이고 또 이번에 총서기로 당선된 큐낫 아주 젊은 30대 초반의 젊은 이 큐낫 이 총서기도 굉장히 좌편향적인 그래서 굉장히 이 좌편향적인 이쪽 세력과 우편향적인 이 간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올라프 숄츠는 중간형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런 좌편향적인 관계를 어떻게 잘 조정할 수 있겠는가 이런 큰 문제가 앞으로 대두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녹색당, 자민당, 3인당 간에는 기본 원칙적으로는 맞지 않은 그런 사회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화를 통해서 지금 소위 엠펠 연정이라 합니다만은 이번에 조성이 된 거죠. 자,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볼 때 과연 앞으로 어떻게 새로 총리된 올라프 숄츠가 독일배를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가. 물론 과거의 그 3인당의 전통은 독일 정부가 선 이후로 이제 브란트, 슈미트, 그 다음에 게하드 슈르다 이제 네 번째로 3인당 출신의 총리가 됐는데 3인당이 추진하는 기본적인 평화정책이라던가 사회정의라던가 모아 데모크라시 더 많은 민주주의 이런 거를 그동안 쭉 표방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 전통 속에서 이제 올라프 숄츠가 진행하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하튼 간에 올라프 숄츠가 그 타협 면에서 굉장히 그 능숙한 아까 얘기한 자기들의 세 가지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내 조건 또 국외 조건을 잘 통합하면서 잘 그 조화할 수 있는 능력을 앞으로 얼마나 표출할지 그것이 앞으로 굉장히 큰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소련과의 관계, 러시아와의 관계,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와의 관계 사실 이런 면에서는 그 슈르다 이후 굉장히 약간의 친러시아적인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숄츠가 그 슈르다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 어떤 면에서 러시아와의 관계도 잘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으라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자꾸 이제 위협을 한다던가 했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조절을 해야겠는가. 이때는 제가 볼 때 그 숄츠의 그 지배 능력의 설사 이것을 러시아의 입장에서 약간 이해를 하고 싶어도 이 EU 27개국에서의 이와 같은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 하고 나올 경우는 EU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 핑계를 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재미있는 사실은 총리가 되자마자 또 외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제일 먼저 방문한 것이 불란서예요. 역시 유럽 연합 내에서는 불란서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방문했는지는 모릅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우선 유럽 연합의 본부가 있는 브뤼셀부터
전 방문했던 것이 옳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브뤼셀도 방문했습니다만은 우선 브뤼셀, 우리는 어디까지나 EU 안에서의 공동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또 EU 여러 나라가 불란서를 우선 처음에 방문하는 데 대한 여러 가지 불만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왜 특히 불란서를 먼저 방문했어요. 또 베아복 여사도 외무장관도 우선 불란서, 그 다음에 이 브뤼셀, EU 본부가 있는 브뤼셀을 방문했어요. 근데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EU와 관계에서 독일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을 어려울 때 그 결정 과정에서 많이 활용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봐서 이번에 올af 숄츠가 앞으로 이끌 독일은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서도 지금까지 해온 앙겔라 메르켈의 실적을 토대로 해서 점진적으로 그러나 지속적으로 좋은 정치를 대내적으로 하리라 생각하고, 이번에 이거를 통해서 숄츠는 일약 유명한 또 정치인이 되지 않았나. 하여튼 앞으로 독일이 어떻게 나갈지는 우리가 두고 보야 알고 우리에게도 직접관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은 올af 숄츠는 어떤 인물인가, 이런 것을 간단히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면서 이만 끝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